시민프레스와 매일타임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타임즈와 시민프레스가 22대 총선 프로젝트로 각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 분석과 전국 분석, 최근 여론 분석을 통해서 내년 총선 전망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총선 전국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뛰는 총선 예비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남 수정에 출사표를 던진 박창순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저 뒤에 보이는 여기가 국회입니다. 네. 네, 여기를 내년 4월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부를 지금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살려서 이 총선 전망, 그리고 앞으로 유권자와 만났을 때 내가 박창순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요. 지금 출마 희망자들한테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입니다. 22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로 이렇게 높아가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 해결이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찾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뭐 시의원 또 4년, 경기도의원 8년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면은 좀 무리일까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지역에서 골목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생활 환경도 같이 해보고 같이 느껴보고 하는 그 결과 수정구 이대로 안 된다. 바뀌기는 바뀌되 조금 더 주민들이 훨씬 지금보다 잘 살고 더 활기찬 도시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변화된 삶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요. 네.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이 있어요. 그분은 1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사선 의원인데 사선 의원이 16년인가요? 네, 그것도 뭐 중간에 또 한번 낙선도 했으니까 거의 네. 20년인데 네. 본인은 본인대로 또뭐 김태현 의원 말씀하시는데 네네. 열심히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결과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냥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고, 네.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자 했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지금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다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네. 자, 공천을 위해서 현역의원을 넘고 가야 할 산이잖아요, 현역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선 의원인데 네. 공선관이 어떻게 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당내 경선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당내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그런 표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나 다 밝힐 수는 없으시겠지만, 네. 네, 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대로 또 뭐 전략 전술은 있죠. 이기기 위한. 그런데 민심, 제일 중요한 거는 민심이고, 거기에 그 당심이 민심하고 이렇게 별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저는 꾸준히 활동을 했었고 또 다녀보면 그래도 박창순 의원 열심히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검증되고 안정적인 후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이게 민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은 4선까지 하면서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한 게 뭐냐, 그렇게 딱히 뭐를 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결국은 그 주민들한테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럼 바꿔야 되는데 그 대안이 누구냐?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제일 중요한 민심. 민심은 이미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한테서 많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도 경선 방식이 그렇거든요. 민주당에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네. 그렇게 되면은 권리당원 수는 제가 뭐 거기 안에서 뭐 16년 이상 그 같이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전력이라는 거 알죠. 또 그다음에 민심은 저한테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승산이 있다. 제가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경선은 그렇게 해서 유리한 고지에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다음에 공천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당 후보가 지금 뭐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오늘 또 네. 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터뷰가 또 진행이 돼 있어요. 장영하 후보, 그래요? 국민의힘. 네.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몇 번씩 이렇게 각 지역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지역 생활 정치인으로서. 네. 네. 지역에서 중만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22대 총선에는 박창순을 국회로 내보내자. 이런 뭐 좀 핫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부분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뭐 조금만 그만큼만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도 이제 복지관에 오전에 저 일정을 하고 왔는데 네. 그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속아서 말꾼만 이렇게 정치꾼만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것이 다 허상이더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꾼을 뽑아야 된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제 상전인데 소위 말해서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그 일꾼한테 오히려 지금 격리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위 말해서 뽑아줄 때만 그거고 이렇게 뽑히고 나면은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패거리지어서 다니고 가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려고 이거 뽑은 거냐. 그래서 지금은 일꾼을 뽑을 때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많이 말을 들었고 상대당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상대당 후보조차도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확신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고 거기 후보님께서는 나름 훌륭하세요. 네. 또 인품도 뭐 훌륭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시고 하긴 한데 시민들은 일관성을 좀 더 확실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적에 대해서 또 그 선거 때마다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 지역구 갔다 저 지역구 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내세우고 있는 장점 중에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81년도부터 정당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오직 한 당, 한결같이 한 곳 이렇게만 꾸준히 해왔었고 그 결과 저한테는 또 소위 말해서 자기 주관이 확실한 일관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많이 얻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이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역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도. 네. 그러면요 이제 지역민들이 박창순 예비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지역 현안입니다. 네. 수정 지역도 아직 지금
재개발 문제가 핫하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해서 생활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관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또 지역에서 그동안은 또 시기도 의원을 거치면서 충분히 지역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셨고, 또 지역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 믿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정구로 이렇게 제가 출마를 했으니까 수정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구는 그 예전과 달리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인입되는 인구, 다시 수정구에서 벗어나는 인구, 이렇게 지금 크게 보면은 그러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레스티아라든지 미래에는 뭐 새로 생긴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미래 분들은 많은 그 외지 분들이 와서 지금 사시고, 현재 뭐 거주하고 계시는 미래에서 원래 창곡동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2주택 단지 거기서 주로 살게 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서가 좀 괴리가 있어요. 기존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포레스티아, 옛날에 신흥 주공 아파트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계신 분들의 70%가 벌써 외지인들이거든요. 네. 그 바로 맞은편에 신흥 2동에 또 재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등동 쪽에 지금 새로 주택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하고 새로 생긴 신도시 아파트 쪽하고의 괴리가 수정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지금 커뮤니티 형성이랄까, 그 다음에 서로의 소통 관계, 서로의 그냥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져야 그나마라도 이렇게 무슨 상권들이, 기존에 있는 상권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밖에 나가서 사고 잠만 여기서 자고 가고,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제 떠나가는 수정구, 이렇게 돼버리면은 재개발 또 재건축 해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옆에 보면은 광주의 목현리, 태전리, 수지 이런 데 쪽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 나 성남에서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답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 상권 하면은 예전에는 지금 산성도 같으면 전주약 골목으로 있었던 산성도 네. 상권, 그 다음에 태평사동은 태평사동 윗골목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상권, 그 다음에 신흥시장 상권, 중앙시장 상권, 그 다음에 종합시장 상권, 그 다음에 태평1동 동사무소 앞으로의 상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지고 나름 이렇게 제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한두 개 상권 외에는 전부 다 붕괴됐다고 보여요. 근데 아무 대안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경제 부분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수정구가 되기에는 지금같이는 이 상황에서는 요원한 것 같이 보이고요. 오히려 새로 이제 떠나가는 빈 자리를 새로 이제 새로 채우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은, 집값이 좀 비싸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수정구가 슬럼화돼 가고 있다고 보여요. 예, 그냥 저소득층 내지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잠만 자고 밖에 나가서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착률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선거를 내리고 네. 그러니까 비체까지는 제가 네, 밝히기 그렇죠. 좀 네. 그러합니다. 네, 지역 현안 문제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거는 바람이에요. 네. 그죠? 바람인데 이제 3개월, 100일 정도가 남겨놓고 있어요. 2024년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과연 양당이 가지고 있는 선거 전략도 있지만 국민들의 선택폭이 이제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사당 체제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 부분에서도 중앙 정치를 하실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보시죠. 제가 뭐 전망을 한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니 맞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그 보는 좀 시각은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 체제가 이렇게까지 그 양당 체제로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다. 선거가 그렇게 보이고요. 뭐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발 좋은 일에 우리 민주당은 그냥 분열이 안 되고 그냥 똘똘 하나 뭉쳐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마 기자회견 할 때도 저는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존의 민주당 체제로 해서 끝까지 갈 건데 우리 민주당마저도 또 이렇게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지금 뭐 기류들이 형성돼 있어서 네네.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총선거에서의 지금 그 선거에서 제일 그 크게 작용하는 게 바람이죠. 네. 바람이긴 이제 한데 정권 심판론이 아니겠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심판 중간 평가 네. 이렇게 지금 갈 거라고 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지 뭐 그런 거 등락폭은 있기는 있을 텐데 크게 보고 길게 보면은 그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정구가 민주당도 그렇게 호락호락 뭐 이길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안 들거든요. 같이 지역 밀착형, 지역에서의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 안정된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후보가 나가야 그래도 지역에서 충분히 그 당선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민심을 돋아주면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정구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가볍게 예비 후보 입장에서 저희가 초청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간이 한 20여 분만 지나서 네. 다 된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저희 그 매일타임의 시민프레스를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들이나 또 시민들이 충분히 어떤 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남 시민 특히 수정 주민들에게 좀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앙방송에서 TV나 뭐 몇 번 이렇게 나오고 해서 지금 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그 지방방송, 지역지 이것들을 잘 지금 그 활용을 해서 지역 그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제일 이게 가까이 있는 언론사들을 좀 많이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제 이 대언론관하고 좀 이렇게 별개로 그래도 수정 구민들은 성남시의 본시가지가 그 성남시가 만들어졌던 그 태동의 원조가 수정구입니다. 그런데 수정구민들이 나 수정구에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 정치인들 포함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보다 더 나아지게끔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만 우리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욕구 충족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지금까지 매일타임 시민프레스가 22대 총선 프로젝트로 각 지역에 22대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고 또 출마하시기 위해 예비 후보자를 등록하신 후보자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수정중앙 출사표를 던진 박창순 예비 후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 방송에 좀 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